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만든 공동교섭단체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공식 출범을 했는데 사당 교섭단체 체제가 국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평화정의 원내 사령탑을 맡은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국회에 들어오신 지 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는데 네네. 줄곧 비교섭단체로만 있다가 처음으로 교섭단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원내대표까지 맡았는데 의석수가 작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원내대표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었나요? 예, 뭐 아무래도 명칭이라거나 첫 등록 대표라거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서로의 어떤 그 견해를 잘 조율해 가지고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승적으로. 네. 예,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라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 예. 오늘 뭐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섭단체 원내대표 되니까 뭐부터 가장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 국회 주요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 협의 테이블에 원내 정당으로서 이렇게 그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앉으니까 예. 그동안 그 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문 밖에 있었거든요. 문 밖에 정당에서 문에 교섭단체를 인정받는 시민권을 새로 획득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의당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 좋은 진보적인 아젠다나 정책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이 원내교섭단체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언에 힘이 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평화와 정의 연대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오랜 그 관성으로 이제 저희들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예. 아무래도 이 교수단체를 공동으로 꾸리게 될 경우에는 새롭게 우리가 얻어지는 기회도 많지만 또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손해보는 듯한 예.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조용하게 우리끼리 지내오다가 좀 환경이 달라진 데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남아 있고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역시 당원들도 크게 판단해서 논의 말미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는 뭐 평화와 정의 연대가 출범함으로써 범진보 대 범보수 뭐 2대2 구도가 완성됐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뭐 사실이라고 보고요. 실제 네. 저도 첫 테이블 원내 교섭 테이블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여당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야당이긴 하지만은 예. 어차피 정체성이라거나 이제 그 철학 이런 것 따라서 범보수 범진보로 나눌 수 있는데 범진보는 그동안에 민주당 하나였고 그다음에 범보수는 두 당이었기 때문에 두 예. 교섭단체였기 때문에 1대1의 대화 구도여가지고 아무래도 좀 균형이 덜 잡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예. 1대2 구도가 균형 있게 잡혔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은 조금 기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네. 우군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반대로 뭐 바른미래 같은 야당에서는 그 결국은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상대를 누구 이중대라고 부르기 전에 자신의 천리부터 좀 봤으면 싶고요. 네네. 그쪽은 제가 볼 때 이중대가 아니라 삼중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저는 바른미래당도 보수 세력을 재편하는 예. 새로운 보수의 본부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부중대가 오히려 그래요. 네. 자, 지금 딱 20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화와 정의연대가 딱 20석인데 박시원 의원 뭐 전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섭단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중요한 지적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공동교섭단체 협상과 관련해서 20석 혹은 그 이상이 유지되느냐 네. 교수단체의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 평화당에서는 뭐 그 점에 관해서는 보증을 하겠다고 했고 선거 출마 문제에 저희들이 뭐 관여할 수 없는 당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만 예. 박지원 전 대표께서도 그 예.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지금 4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추경, 개헌 뭐 무거운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 개헌안하고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개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총리 국회 선출제를 이야기하고 네네.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총리 추천제를 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 총리 추천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논리는 네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은 대통령 책임제가 있고요. 4년 중임에.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실세 책임 총리가 실권을 갖는 이원 집중제가 있을까?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선출제는 총리 선출제는 이원 집중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국무총리 추천제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워낙에 이제 두 안이 교착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뭔가 어떤 협상을 통한 돌파구를 열어보기 위해서 뭐 협상용으로 제시한 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걸 또 대통령의 권한을 또 이리저리 지금도 그렇게 제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리저리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제주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예, 그 이전의 추념식과 이번의 추념식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예. 국가에서 이루어진 그 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자로서의 어떤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특히 오늘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 4.3 사건은 양쪽 다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희생자 어느 한쪽이 희생자고 어느 한쪽 가해자라기보다는 양쪽 다 그런 극단적 이념 대립과 또 이념 대립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 시도 때문에 양쪽 다 희생된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어떤 그 화해를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뜻깊은 대목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4.3 사건에 대해서 사과 또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직접 참석하고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네. 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이 잡으면서 그 사과가 그냥 무색돼 보이는 걸로 넘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네. 다음에 또 만일 보수가 집권하면 또 4.3 문제는 흐지부지 되지 않느냐. 이거 결국은 누가 집권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오늘 그 대목을 의식한 듯 지금 말씀하신 걸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도 추념사에서 이제 4.3의 진실은 누가 집권하거나 뭐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정치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 이제는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로서 확인되었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선언만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아픈 역사를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적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4.3 추념식 참석했다고 했는데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4.3 당시에 그 제주도민들 양민 학살하던 터벌대 대장이 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딱한 노릇입니다. 네. 아직도 이념적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극복하자고 하는 그 이념을 과거로 오히려 역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예. 그야말로,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든 광기의 역사에서 예. 못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홍준표 대표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 뭐 저는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뭐 자꾸 제가 대통령 연설을 인용하게 되는데, 예.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 또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만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보수든 진보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면은 발 딛고 설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예. 저는 진정한 보수들이 규합되기 위해서도 정의와 공정에 기반해야지 역사 날조와 왜곡,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수의 설자리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 좀 해봅시다. 그 평화정의연대는 선거로 연대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선거는 완전히 각자 도생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뭐 후보 연대 같은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예. 당 차원에서는 그 지방선거의 그 복잡한 국면을 다 연대로 풀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정의당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제 후보를 선거 때 내셔야 될 텐데 아직 네. 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라든가 이야기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만간 예. 아마도 이달 내로 서울시장의 그 경선 구도가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 일정도 공개가 될 것입니다. 예. 현역 의원 차출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 뭐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뭐 아시다시피 6명밖에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예. 현역 의원이 이번에 입후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뭐 바른미래당에서 양보론 뭐 이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원래 외상값은 법적으로 3년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가 법적 시효는 끝납니다. 아, 좀 역시 촌철살인 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 평화정의 모임 때문에 오늘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그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 보면 좀 중진이 좀 많아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소신 있고 좀 강성인 분들이 많은데 네. 이분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쪽은 14석이지만 33선이고 예, 34선. 저희들은 6석이지만 10선입니다. 예. 저는 경험과 연륜이 훨씬 깊은 분들에 생각되고 서로 차이도 있고 같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경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같이 할 수 있고 무엇은 각자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큰 무리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면 국고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원내교섭단체를 꾸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두 당이 교수단체를 꾸릴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은 비교수단체로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써왔기 때문에 공동교수단체가 되면서 그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오히려 그 재정 지원이 좀 후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유권자들이 없었을 바람이고. 네. 자, 어제 정세균 의장하고 사당 원내대표가 모두 만났어요. 네네. 예, 어제 만나서 쭉 이야기해 보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분 없는 분 느낌이 옵니까? 아무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궁합이 잘 맞겠죠. 그분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제가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예. 그분하고 잘 통하면 만사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선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의당 아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선거 후보를 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냅니까? 이게 지방선거는 너무 선거구가 많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 다 내지 못합니다. 못하고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18개 중에서 한 9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원에서는 저희들 최대한 하여튼 젊은 청년 후보, 여성 후보를 많이 배출할 생각입니다. 목표는 어떻습니까? 뭐 숫자로 지금 표현하기는 아직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가 첫 방송이었고 오늘부터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